오산중앙시장이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2013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20년 후인 2030년 도시계획을 세우고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하남시가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 체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창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춘천시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치료비 부담이 큰 치과진료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잇따라 따내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 프렌디라는 신조어 들어보신 분 참 많으실 겁니다. 바로 친구 같은 아빠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제는 육아가 전적으로 엄마의 몫이 아닌 아빠도 동참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듯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아빠와 아이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6일과 27일에는 문화재청과 청주시가 후원한 아빠와 함께하는 정북독 토성 생생캠프 1박 2일이 열렸고 부여군, 창원시, 전주시 등에서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프렌디가 더 많아지기 위해 그리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각 지자체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오산중앙시장이 2013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전통시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앞장서 시장 환경 개선에 동참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3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2012년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를 평가한 결과 오산중앙시장이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돼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오산중앙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가 있는 맘스마켓 특화거리 조성, 세일데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상인대학 운영 등 적극적인 유통환경 개선으로 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뤘습니다. 한편 중앙시장은 화장실 신축, 간판 정비, 가로등 설치 등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완료되는 9일에 맞춰 오산 오색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BI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시장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엄마표 식탁은 대통령 표창에 빛나는 오산 오색시장에서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산 오색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푸근한 정과 덤은 기본이고 착한 가격의 장보기는 오산 시민의 특권입니다. 오산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오산천에 무료 자전거 대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소한 오산천의 무료 자전거 대여소는 시민회관 옆 오산문화원에 연면적 350제곱미터 부지에 50제곱미터의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고 MTB 40대, 하이브리드 25대, 여성용 20대, 아동용 15대 등 총 100여 대의 자전거를 구비해 시민과 자전거 마니아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인당 하루 한 번 3시간 이내로 대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오산시는 내년 10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오산천 무료 자전거 대여소가 녹색수단의 자전거를 통해 오산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마니아와 시민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20년 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도 부천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2030년 도시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그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와 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되고 도시 발전에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2020 계획상의 2도심 5지구 중심의 공간 구조가 3획 4지구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중상동과 춘희, 부천 소사역의 3개 핵을 중심으로 송내, 역곡 범박, 원종 고강, 삼정의 4개 지구 중심을 갖추는데 다핵 연계형 구조로 도시 균형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복지 생활장수도시 등 7가지 핵심 이슈별 전략계획을 마련해 시의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 단위로 마련하되 5년마다 보완, 수정합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 설문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 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초에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시민정책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시 홈페이지 도시주택국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1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접수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경기도 부천까지 개통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개통 이후 부천역 하루 이용객이 9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이 가져온 지난 1년간의 변화 정리해봤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이 개통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교통. 특히 7호선은 서울 방향으로 광명을 지나 서울 서초구와 강남, 태릉과 노원 등 동북부권까지 연결되고 대부분의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황금 노선으로 7호선이 개통되면서 서울로의 통학과 출퇴근길, 나들이는 더욱 편리하고 수월해졌습니다. 강남까지 40분, 도봉산과 수락산도 1시간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상동 사는데 일단 전에하고 다르게 지하철 개통이 더 편하죠. 서울 나갈 때도 그렇고 인천 갈 때도 그렇고 버스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깨끗하고 좋아요, 저는. 덕분에 기존 대중교통의 혼잡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지난 1년간 지옥철로 불리던 경인전철의 부천 구간 승객은 20% 감소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경인국도의 정체도 줄어 교통 분산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개통은 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 결과에 따르면 시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2.1%. 하지만 7호선 역세권 주변은 7.9%가 올라 지하철 개통이 전반적인 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상가 또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점차 상권이 확대되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아졌고요. 7호선 주변 상가로는 거의 빈 곳이 없고 설령 좀 빈 상가가 나온다 해도 금방 소진되는 형편이고요. 임대료도 약간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7호선 연장 구간의 일일 평균 이용 승객은 9만 3천여 명, 개통 초기 8만 1천여 명에서 약 16% 증가한 수치로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에 흑자 운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시는 최근 경사가 가파르고 긴 계단 때문에 불편 민원이 많았던 까치울역과 부천시청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6분에서 12분가량 걸리는 운행 간격은 승객 증가 추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27일 지하철 7호선 개통 1주년을 맞아 첫 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와 각 역장에게 꽃 목걸이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첫 차 이용 승객에게 꽃송이를 나눠주는 축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또 상동역에서는 지하철역 작은 도서관인 칙칙폭폭 도서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퇴근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단 너무 편리하고 기존에 버스만 이용이 너무 편리하고 또 책도 제가 평상시 너무 좋아하는데 책도 이렇게 빌려볼 수 있는 데도 있어서 너무 좋고 문화공연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천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대와 기다림 속에 개통한 지하철 7호선. 지난 1년간 기분 좋은 변화를 안겨줬는데요. 앞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길 기대합니다. 하남시는 현재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음식은 맛있게 조리되고 있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류세인 기자가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하남시는 24일 남한고등학교에서 하남시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식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급식 체험 시간은 2013년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급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양질의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남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5에서 6학년생을 시작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체 확대를 거쳐 2013년 현재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마크를 인증받은 축산물을 비롯해 친환경 농업단지로부터 공수되는 고품질의 쌀 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나트륨을 줄인 조리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운영과 정기적인 식재료 안전성 검사, 학교 급식 체험의 날 운영 등 우수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답변자의 71%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좋은 재료로 급식해서 참 감사하고요. 맛도 있어요. 이런 정책 해주시는 한시 참 감사합니다. 하남시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한 식당, 건강한 식재료들을 활용하셔서 많은 급식들이 정말 품질 높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깊은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류세인입니다. 춘천시는 홍천군과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국 최우수 행정 사례에 선정돼 전국에 소개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와 홍천군의 화장장 공동 활용, 고등학교 등교버스 운행 사업 등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정책 우수 사례 평가에서 시와 홍천군의 화장장 공동 활용은 최우수, 등교버스 운행은 장려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업은 강원도 홍보관을 통해 전국에 소개됐으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에 가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 치료비 반값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 행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반값 지원 사업은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은 위기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지역복지관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참여 치과 1개소당 매달 5명을 선정해 추천하면 비급여 진료비 50%를 감면해주며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진료비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와 관내 종합복지관 6곳이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 복지관에 신청하면 매월 말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위해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성년 후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관내 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년 후견 제도를 올바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성년 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창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우성으로 잘 알려진 구성애 씨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31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방교육에서는 사단법인 푸른 아우성의 구성애 대표가 강사로 나서 일상생활 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실태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생생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에 앞서 열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교육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펼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문화와 언어 장애 등 세상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 매개체가 있다면 바로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감동의 음악 선율이 평창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경쾌한 음악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시중 여유 있는 표정으로 화음을 쌓아가며 무대를 빛내고 있는 이들은 34명의 단원 대부분이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해피칠백 합창단입니다. 제11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에는 해피칠백 합창단을 비롯해 국내 18개 시군의 합창단이 참여해 그동안 연습한 노래 실력을 뽐냈습니다. 오늘 그 행사의 취지는 우리 장애인 합창대회지만 비장애인도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놀이가 되는 합창경연대회입니다. 매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평창군에서 제11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대부분은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 등 제각기 다른 불편함을 가진 참가자들로 구성됐지만 단원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공연장 밖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공연 틈틈이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풍선아트로 꽃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피아노와 플룻 반주에 맞춰 합창을 펼친 평창 해피칠백 합창단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합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동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승패를 떠나 모두가 문화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평창의 가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안동시가 안동댐과 이마댐 주변 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과 레저, 그리고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동시가 수상 수변 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다목적 댐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안동시는 4대강 살리기 안동구간 사업과 강변둔치 공원 등 댐 주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상 수변 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안동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동시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안동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주식회사 칠갑산, 신성스틸과 투자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칠갑산은 바이오 산업단지에 쌀맥주 공장을 건설하고 주식회사 신성스틸은 풍산 농공단지에 철재료 제조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총 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이처럼 안동시는 신도청 시대에 발맞춘 기업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안동시가 구제역과 조류독감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축산 방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안동시가 구제역 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10월 31일 축산농가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풍산과 서후에 소재한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각각 찾아가 출입구 소독시설 가동 여부와 예방 백신 접종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축산 농가들이 자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해 청정 안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을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초대할까 합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상영 중인데요.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을 비롯해 벨기에와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 등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15회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함께 하시죠. 올해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수상작 엄마는 미국에서 버팔로 빌을 만났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유쾌한 애니메이션 요프공의 아야와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까마귀의 날, 그리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거장 이지 바르타 감독의 다락방의 토이스토리까지 모두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럽 애니메이션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이미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들로 특히 요프공의 아야를 연출한 마그리트 아부예 감독은 피사프를 방문해 직접 관객을 만납니다. 큰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 예매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한 가이낙스의 마스터 클래스. 미처 예매하지 못했다면 가이낙스의 30주년 특별 기획 전시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왕립 우주군, 신세기 에반게리온, 프리크리 등 다양한 작품의 원화와 콘티, 피규어 등이 시청 아트센터에 전시되는데 가이낙스의 30년 역사와 함께 현재 준비 중인 신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9일 오전엔 메카닉 디자이너 카와모리 쇼지의 사인회도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만화박물관과 시청에서 개최되며 180여 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페어와 포럼, 전시,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13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2013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01년 부산의 한 야쿠르트 아줌마가 제안해 시작된 사랑의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와 각계각층의 시민봉사자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6개 광역시에 전달할 김치는 총 12만 포기로 서울광장 행사에서 6만 포기와 논산에서 6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축제 홈페이지에서는 좋은 일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올해 배춧가 폭락으로 고생하는 우리 농어촌 주민들을 돕고 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 2만 5천여 가구에 사랑의 김치를 나누며 마음 따뜻해지는 겨울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수능 최고령 응시생은 바로 77세 이설래 할머니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했던 할머니는 2009년 중학교에 입학해 이번 수능에 도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송대의 유학자인 주자는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77세 할머니의 열정은 우리에게 배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